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도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으쌰으쌰 해봅시다. 저희의 발표 내용은 쉬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저는 하루 만에 배우는 RPA를 발표하게 된 이재석 마이크로소프트 AI 부분 MVP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2020년 가장 핫한 기술인 RPA가 MS 파워 오토메이트를 만나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하루 만에 배우는 RPA 과정을 따라해 보면서 느꼈던 소감과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여러 서비스가 혼자가 아닌 서로 어우러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RPA가 무엇인지 또 RPA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지난 9월 말에 나온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배워야 본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필요한 주의사항과 사용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PA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줄임말인데요. 로보틱이란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왼쪽에 산업용 로봇팔, 여기서의 로보틱은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보틱을 말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의 동작을 그대로 녹화를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처럼 복잡한 기술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런데 내 컴퓨터에서 내 업무를 자동화한다? 이건 한번 생각 내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린 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한다? 그거 매크로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왼쪽에 엑셀 보이시죠? RPA가 주로 하는 것들이 엑셀을 열고 선택하고 복사해서 그 아래 윈도우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매크로네라는 말이 나오시죠? 매크로와 RPA가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명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RPA 솔루션 회사들은 자동화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러 클릭들을 하나의 액션으로 만들어서 편리함을 더했고 또 회사 전사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크로네 아니네보다 예전보다 업무 자동화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2020년 10대 기술을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초자동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기존 RPA에다가 AI 기반으로 프로세서를 고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RPA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MS 클라우드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2, 3년 MS 서비스들은 서로 엄청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MS의 AI 기술이 있고요. 그 기반 위에서 지능형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요. 다이나믹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파워 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즉 AI 기반 위에서 파워 오토메이터로 거의 모든 MS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AI 기반의 초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핵심 기술인 AI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AI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적용 사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4%의 기업이 AI가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AI를 배포한 기업은 14%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참 차이가 많이 나죠? AI 기술을 상용화하기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자본, 인적 자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회사는 AI를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비즈니스 관련하여 일반 사원들이 AI를 배워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좋은 소식으로 MS AI 기술이 2016년 레스넷 이후로 크게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학습이 잘 된 AI를 인지 서비스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AutoML은 그저 가져다 사용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각 클라우드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API를 다룰 줄 모르는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AI가 거의 넘사벽이죠. 그래서 MS에서는 비개발자라 하더라도 노코드 수준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AI 빌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작년에 출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AI 기술을 시민 개발자 정도라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요. 오늘은 AI 빌더 서비스 중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장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MS는 최근 몇 년 온라인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 PC에서의 자동화를 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이죠. 작년에 발표한 UI 흐름이 기능이 떨어져서 아쉬웠고요. 2020년 5월 드디어 소프트 모티프 4를 인수합니다. 웹크롤링, PC 일반 프로그램 부분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RPA 솔루션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능도 대부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AI 같은 초자동화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RPA 경험을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22일 파워 오토메이터 공식 블로그에서 색을 하나가 올라옵니다. Jump start your business with Power Automate's new desktop RPA solution. 이런 제목으로요. 와우! MS 이그나이트 행사 시작날에 맞춰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즉 5월달에 인수한 소프트 모티브사의 RPA를 MS 시각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참조 리소스라고 하여 하루 만에 배우는 RPA 실습 안내 문구와 데이터 그리고 설명서 세트가 있었습니다. 전 이제 RPA에 대한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습은 MS의 미래 전략이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습 시나리오가 송장 처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묶어 놓았거든요. RPA++ 느낌으로요. 이 실습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업무와 비슷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 계약자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 메일로 송장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소유자분이 이메일을 받으면 송장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AI 빌더가 송장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 송장 데이터를 추출해서 소유자에게 승인 요청을 팀즈로 보냅니다. 네 번째, 승인을 하면 RPA가 그때부터 PC의 송장 프로그램을 열고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또한 송장 가격을 웹에서 환율 변환해서 내 컴퓨터 엑셀에 저장하고요. 오늘 주제인 RPA는 네 번째 그림인 이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이메일로 해신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처리 과정인가요? 그렇다면 쉽게 자동화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흐름 컨트롤을 중심에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랑 UI가 담당하고 있고요. 파워 오토메이트가 왼쪽의 3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승인이 되면 UI 흐름이 오른쪽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 파워 오토메이트랑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있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를 예전에는 흐름 내지 플로우라고 불렀다가 최근에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MS RPA 부분을 예전에 UI 흐름으로 불렀다가 최근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라 이름을 바꿨고요. 문제는 MS 서비스와 공식 문서를 보시면 예전 용어랑 바뀐 용어랑 혼재해서 막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파워 오토메이트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이렇게 두 개로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시나리오 각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 내용을 끝낸 분이
아웃룩으로 받는 사람을 계약 소유자로 하여 송장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이 소유자에게 도착하면 파워 오토메이트 트리거가 시작될 거예요. 메일이 도착하면 자동화가 시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직 RPA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초자동화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자동화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RPA 솔루션에서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메일이 도착하면 같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받은 첨부 파일의 콘투소 송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장 PDF에서 날짜, 연락 담당자,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4건 붙어 있는 엑셀이나 PC 프로그램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해서 트리거에서 컨트롤 C 카피해서 가져가시죠. 하루에 수천 건의 동일한 송장이 나에게 온다면 그래도 우리는 드래그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범위를 지정해서 드래그해서 끌어가는 행위를 RPA는 하기 어려워합니다. 텍스트 추출 관련 RPA 액션들이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만큼 잘 안됩니다. 텍스트 추출 후 전처리 작업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OCR 관련 액션들은 더 그렇고요. 이때 AI 기술을 활용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머신러닝에서는 비전 내지 시각 관련 AI라고 합니다. 특히 AI 빌드에서는 송장 관련하여 미리 모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노코드입니다. 그냥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 다루는 수준이에요. AI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전 정의된 모델을 가져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터의 성인이란 가정을 실습 중간에 넣어 놓았는데요. 이번 실습에서 사람의 손이 가는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 외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인간을 자동화 프로세스에 초대하는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문구가 멋지죠? 우리들 일 대부분이 중간중간에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할 경우도 많고요. 파워 오토메이터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성인 관련 기능입니다. 성인 시나리오도 다양하게 준비해 놓았고요. 다른 RPA 솔루션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순간 자동화가 멈추는데 MS의 경우 성인 결과에 따라 후속 프로세스도 계속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프로세스에서 위 이미지처럼 어댑티드 카드를 미리 작성하여 성인자에게서 받고 싶은 결과를 정확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어댑티드 카드 팀즈의 결합은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오늘 메인인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입니다. 예전 이름이 UI 흐름이었고요. MS RPA입니다. 내 PC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데모에서 실제 작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콘투소 송장에서 AI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내 컴퓨터의 콘투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하고 웹브라우저를 열고 송장의 가격을 환율 변환기에 넣어서 그 결과값을 엑셀에 저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송장이 승인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이메일을 자동 회신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저번 달에는 에러 없이 아웃룩에서 자동 회신이 되었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한다고 다시 돌리니까 IP 주소가 낮은 단계로 지급되어서 자동 회신을 거절한다는 에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RPA를 하시다 보면 처음 만들 때는 쉽게 만들지만 이후 에러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유지보수가 RPA 프로젝트의 80%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가 복잡하거나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 비즈니스 환경의 잦은 변경의 경우 유지보수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루 만에 배우는 RPA 실습 순서와 예상 시간입니다. 9시간 정도의 실습 예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정도면 RPA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실습은 RPA뿐만 아니라 파워 오토메이터 전반에 걸친 실습 예제입니다.
그냥 MS 서비스 자동화에 관한 전반적인 맥락을 잡는 실습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RPA는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치만 잘 된다면 400여 개의 액션 선택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해지고 본인에 맞는 액션 선택과 집중만 한다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레코딩, 녹화 위주로 자동화를 한다면 초급 과정이 매우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으로 가면 레코딩 작업이 사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쫓아가면서 수정하면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때쯤이면 레코딩보다는 직접 액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액션의 파라미터와 셀렉트 설정까지 마음대로 하기까지에는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액션의 파라미터가 4개 내지 5개 정도씩은 되거든요. 각 파라미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셀렉트를 잘 설정한다는 말은 HTML, CSS 구조를 잘 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지식이 이때부터 필요해집니다. 본인의 업무를 다수 그리고 복잡하게 구성하려면 프로그램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조건문과 반복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때쯤이면 파이썬과 같은 언어로 직접 코딩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RPA,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의 공부 정도는 파워 플랫폼의 공부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시민 개발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죠. 요즘에게 요구되는 개발 지식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룰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정도, 엑셀 함수를 이해하고 따라하고 본인의 업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정도면 파워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도 그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시고 너무 어려운 자동화 작업은 개발 담당 부서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매번 반복하는 작업을 먼저 자동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의 최대 난관은 사전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설치가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을 사용하려면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난관이 오피스 365 관련한 테넌트 설정입니다. 학교나 회사 오피스 365를 사용할 때 파워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막아 놓았을 수도 있고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 작동하지 않는 MS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로 가입하여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워 플랫폼 관리센터에서 지역 환경을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환경을 잘 봐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난관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게이트웨이에서 많은 분들이 설치 실패 내지 환경 설정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내대로 그대로 하셔야 하는데 처음이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삭제하고 새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작업 환경을 같게 맞추어야 하고요. 레코딩 활용은 가장 손쉬운 RPA 사용법입니다. 왼쪽 이미지 녹화 기록을 하는 레코더를 켜고는 PC에서 작업을 하면 그대로 녹화되면서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실행시키면 이 기록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본인이 실수로 필요없는 작업을 녹화하거나 작업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 다음에 실행하면 녹화한 환경과 달라서 에러가 난다는 점입니다. 이 에러를 잡는 과정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레코딩을 활용하지만 본인이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잘 봐두었다가 그 의미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레코딩과 액션을 섞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RPA 개발 과정이 쉽다고들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 환경이면서 로코드 방식이라서 시민 개발자 정도면 쉽게 다룰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왼쪽 메뉴를 한번 보시죠. 액션 메뉴 밑으로 400여 개의 액션, 너무 많지 않나요? 각 액션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웹 관련, 엑셀 관련, 앱 관련 기능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설정도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각 입력칸에 무엇을 선택하고 입력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RPA 공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기능의 동작 특성이므로 많이 테스트 하시면서 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길게 복잡하게 프로세스를 구성하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짧고 간략하게 여러 개로 구성하는 것이 유지, 보수와 재활용에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서버폴로 활용하세요.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콘투소 송장입니다. 보낼 날짜, 담당자 총액을 AI로 뽑아낼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흐름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저장이 끝나면 알룩 메일로 가서 송장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합니다. 보내기를 누르시고요. 메일을 받으면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메일을 받은 후 팀즈로 가서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격, 보낸 날짜, 담당자가 자동으로 추출되었죠. Yes를 클릭합니다. 제출을 클릭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넷컴퓨터에서 콘토소라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할 거예요. 날짜, 계정, 담당자, 총액 및 상태가 자동으로 입력되죠. 우리는 여기서 또 환율 정보를 변환하기 위해서 웹에 접속합니다. 지금 기본이 $200로 되어 있죠. 이거를 6,743달러로 바꾼 후 유로로 변환합니다. 엑셀에도 잘 저장됐고요. 예, 감사합니다.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과 파워 오토메이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최근 RPA가 점점 좋아져서 오른쪽 이미지 파워 오토메이터처럼 몇 개의 입력 파라미터를 넣으면 쉽게 자동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앞서 가튼의 초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RPA를 기본으로 자동화 프로세스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RPA 사용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API가 없는 오래된 앱 정도에서 사용하고 온라인의 파워 오토메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C 엑셀보다는 온라인의 쉐어포인트를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고 메일보다는 팀즈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디지털 전환에 더 유리합니다.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과 파워 오토메이터와의 연결은 변수를 활용하세요. 웹으로 나가는 변수 설정을 단 한 번만 하면 그 결과값을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받아서 그곳에서 400개의 다른 서비스들과도 매우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 대항해의 시대를 열었다거나 할까요? RPA를 자동화의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포함시키면서도 RPA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 자동화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파워 오토메이터 템플릿으로 본인의 업무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템플릿에서 액션들의 기능들을 익혀서 본인의 업무에 맞도록 다시 조립하는 것입니다. RPA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업무 자동화 과정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의 파워 BI,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마치 처음부터 팀즈와 하나인 것처럼 팀즈에 모두 들어와 버렸습니다.
SNS로서의 팀즈뿐만 아니라 MS 모든 서비스의 정점에 팀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MS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가 팀즈였다는 점과 더불어 시사점이 큽니다. 코로나19는 시간을 엄청 앞으로 당겼고요. 그런 팀즈가 파워 플랫폼을 완전히 품속에 품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MS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RPA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RPA와 팀즈, 파워 오토메이터를 항상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정우 매니저님의 TIG 스택을 활용한 5365 실시간 모니터링도 많이 들어주세요.